징기스칸의 위대한 지도력. 오늘 올리는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작태를 보면서 징기스칸의 위대한 지도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과연 징기스칸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리라고 믿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이며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다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으로서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가졌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는 동아시아의 황해와 동유럽 변경에 이르렀으며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일대와 중국, 몽골뿐만 아니라 중동과 러시아 일부,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을 세계 역사상 최대의 영토로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뛰어난 재능이나 혹은 천재성이 있었을지도 모르나 무엇보다도 그의 지도력이 뛰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징기스칸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부족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목표가 달성되기가 무섭게 곧 다음의 새로운 공동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렸고 하나씩 충실히 실현해 나갔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족들은 그를 믿고 그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자기의 부하를 육성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를 전적으로 믿고 정권을 주어 현지의 왕을 임명하고 인접 국가의 전쟁 여부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현지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현지의 지휘관이 알아서 하도록 철저히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먼 곳을 정복해 나갈 때 대원칙을 먼저 세우고 행동에 옮기며 상황을 보아가며 세부적인 상황을 그때 가서 결정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무모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으나 이렇듯 무모한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조직이 기동력에서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징기스칸의 군대의 가장 큰 위력은 조직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군대와 같이 대장군 밑에는 사단과 연대, 대대, 중대 등을 편성했었는데 그와 같은 군대의 조직 편성은 먼 훗날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징기스칸은 무슨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달려갔었을까요?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유랑 민족이었던 그들은 방목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었고 그러한 그들의 경제 체계는 필연적으로 약탈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목지를 넓히려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징기스칸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리더로서 꿈을 크게 가지고 공동체 안에 공동된 목표를 끊임없이 제시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공동체의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공동체의 현지 지휘관을 믿어주었다는 신뢰가 후에는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리더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목표는 부족의 이익을 끝까지 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부족의 이익과 연결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위대한 징기스칸은 그냥 큰 영토와 부만 가진 게 아니라 위대한 지도력과 인격이 훌륭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명언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글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명언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점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명언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어도 남에게 핑계를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잘못은 자신 탓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면서 온 국민이 잘못 들었다고 청력을 탓하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했던 말 중에서 전사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반드시 생각해보는 윤석열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징기스칸은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인종차별. 그것은 피부색을 따져가며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세계를 위협했던 강대국들은 심각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집시 학살, 일본의 남경 대학살 등등 세계의 강대국들은 심한 인종차별로 세계를 싸늘하게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었습니다. 이에 비해 징기스칸은 비록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인종이 무엇이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지도자 자리도 평등하게 권리를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오로지 대선에서 0.7%밖에 지지하는 야당의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1년 내내 온갖 폐악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올바른 비행을 할 수 있듯이 좌우 진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무시하고 야당은 무조건 짓밟아서 없애려고 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여당이고 대통령입니다. 징기스칸은 군사들의 선택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명과 계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충성에 대해서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작은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징기스칸은
9살의 아버지를 잃고 가난과 패배를 당했으며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징기스칸이지만 자기 자신이 아팠었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또한 아픔을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디딤돌로 여기는 정신이야말로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윤석열을 보면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자신의 힘이 되어줄 듯한 기득권 세력과 재벌들, 그리고 강대국에 엎드려서 자국의 이익이나 자존심은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있으면서 그것이 외교의 성과라고 의시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지도력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했었습니다. 약탈한 것도 다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피부색, 종교, 계급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었습니다. 낮은 계급의 아들들도 당당히 총애받는 훌륭한 장군이 되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나가서 징기스칸이 앉아서 명령만 해도 복종하는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었을까요? 이런 점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합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는 말을 남길 때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었습니다. 그 인식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징기스칸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넓은 땅을 정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넓은 땅을 지배하려면 그만큼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벌인다고 그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윤석열처럼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었던 인간들, 그리고 검사들로만 요소요소에 기용하고 있다면 그 조직들이 언제까지 윤석열의 어리석은 지도력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엔 아마도 징기스칸의 신뢰와 믿음과 윤석열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않으면 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남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남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우고 있는 듯합니다. 비리는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덮으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무시무시한 가스와 함께 폭발하여 자신에게 그 화가 돌아온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징기스칸을 보면서 그때 시대와 지금이랑 다르긴 하지만 몽골족이 늑대의 자손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두 통합해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버린 징기스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넓은 포용력으로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믿어주고 또 그에 따른 능력을 높이 키워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와는 다른 옛날이라고 해도 그에게 그러한 포용력이 없다면 따르지 않았을 텐데 세계 최초로 군대 진영을 만들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공격하는 것부터 자신을 배반한 친구인 자무카와 싸우고 나서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모르면 아는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끊임없이 배웠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로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최강의 나라로 만들고 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름 석자도 알 수 없었던 징기스칸을 보고 배우는 대통령 윤석열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재자들만 모인다는 서울법대 출신들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집단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명언.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